안녕하세요, 볼리팀입니다. 새벽부터 클린스만호 주요 선수 추가 부상 루머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김승규 골키퍼, 또 한 명은 이강인 선수, 이렇게 두 명이었는데요. 일단 김승규 선수 부상은 대한축구협회 공식 발표가 났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금요일 낮 대한축구협회가 김승규 골키퍼 목요일 자치훈련 도중에 동료와 충돌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이 됐다고 보도 자료를 뿌렸고요. 이에 따라서 한동안 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되면서 대표팀에서 소집 해제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조기 귀국까지 하게 될 일정이라고 하고요.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디 쾌유를 빕니다. 덧붙여 이강인 선수 부상 루머도 있었습니다. 김승규 선수가 다쳤던 어제 훈련에서 이강인 선수도 발목을 접질리는 부상을 당했다는 루머였는데 일단 그 볼리TV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접질린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부상까지 이어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지에서 오늘 그러니까 금요일 19일 금요일 낮 오전 훈련을 정상적으로 소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부상이 있다거나 또 요르단전 출전이 어렵다거나 이런 얘기는 현 시점에서는 뭐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다행스러운 얘기죠. 자, 그러면 요르단전 프리뷰 조유종 기자와 함께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린스만호 요르단전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월 20일 저녁 8시 반에 카타르도 알투마마 스타디움에서 이제 경기를 하고요. 이번 상대는 요르단입니다. 1차전 우리가 이제 바레인전 3대1 좀 쉽지 않은 경기긴 했지만 어쨌든 두 골차 승리를 하면서 2연승에 도전을 좀 하고 있는데요. 요르단은 피파 랭킹 87이고요. 1차전 상대인 바레인보다 한 계단 미치니까 거의 뭐 같다고 그렇죠. 보면 될 것 같고 일단 모로코 국적의 후세인 아무타 감독이 이끌고 있다고요? 네, 이분이 네. 이제 중동 지역 이슬람 문화권 이쪽에서 주로 활동을 했던 감독인데 네. 이제 알사드, 카타르 명문팀이죠. 알사드에서도 감독 생활을 했고 또 자국 리그에 있는 위다드를 이끌면서 아프리카 챔피언스리그 우승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쪽 지역에서 나름 뭐 먹어주는 감독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모로코 국대 감독을 잠깐 했었고 그리고 작년 6월부터 요르단에 부임해서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부임한 이후 성적이 썩 안 좋더라고요. 네, 뭐 네. 거의 승리를 못 챙기고 있고 뭐 2승을 챙겼는데 이게 아시안컵 1차전 승리까지 포함한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거의 뭐 성적을 제대로 내지 못했다고 볼 수 있고 11월에 이제 월드컵 2차에서 이건 좀 양 팀들이 다 본격적으로 그렇죠. 맞붙는 경기들인데 여기서 이제 타지키스탄과 사우디의 1무 1패를 거뒀습니다. 제가 이 기록을 보고 처음에 야, 타지키스탄도 못 이겼었는데 이번 때 타지키스탄 보니까 잘하더라고요. 네, 뭐 이해가 되죠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네. 사우디야 뭐 지금 뭐 아시아 최강으로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팀이니까 11월 달 성적 좋지 않았었고 이번 대회 앞둔 평가전에서는 그래도 카타르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뭐 개최국인 카타르 나름 지난대 우승팀이잖아요. 네. 우승 국가인데 카타르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뒀는데 그 이후에 이제 비공개 평가전 일본이랑 맞붙어서 1대6으로 대패를 한 경험도 있습니다. 네, 일본이 정말 뭐 하여튼 엄청난 기세를 이번 대회까지 왔기 때문에 카타르는 사실 이번 대회 들어서도 경기력이 계속 안 좋습니다. 그 아피프가 거의 하드캐리하고 있고요. 다 해주고 있죠. 네, 아피프가 그냥 골만 많이 넣는 게 아니라 지금 3골로 득점 1인데 뭐 하여튼 축구 도사 그쵸. 토트넘 못할 때 손흥민 같은 느낌입니다 지금. 좀 오래 좀 에이스 역할을 네. 하기도 했고 이제 마지막 희망 뭐 이런 느낌이 됐겠죠. 알모에지 알리와 아피프 두 선수가 그나마. 알모이즈 알리가 이번 때 좀 부진한데 그렇죠. 골만 넣고 있는데 아피프가 2019년 우승할 때 기록을 보니까 이 선수가 그 어시스트를 11개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꽤 많이 했던 걸로. 네, 그때 카타르가 19골 넣었는데 또 엄청난 팀에서의 존재감 보여주면서 외모, 그러니까 스타일도 그렇고 해서 약간 좀 카타르 살라라고 최근에 그렇죠. 불리고 있는데 살라 빙의골도 있었고 어쨌든 그런 카타르를 상대로 뭐 이기기는 했지만 일본전 참패를 해서 걱정이 되는데 1차전에서 김판곤 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위원장 네, 이분이 이끄는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4대0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제치고 지금 조 1위가 됐습니다. 골대수 차이로. 네. 사실 뭐 말레이시아가 보니까 좀 뭐 김판 감독한테 미안하지만 좀 많이 처지더라고요 지금 이 2조에서. 그렇죠. 뭐 전력차가 아무래도 기본적인 차이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우리 대표팀에서 득점왕이 나온다고 하면 이 말레이시아전이 중요하다.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좀 허술한 모습을 보여줬고 아무튼 요르단이 1차전을 4대0으로 굉장히 좀 호쾌하게 출발했기 때문에 좀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또 대부분의 이런 큰 대회에서 2차전을 많이 고전합니다. 그렇죠. 특히 월드컵 2차전 징크스가 많이 알려져 있죠. 그쵸. 월드컵 때도 우리가 이번에 가나전 졌고 그 전에도 보면 2차전 때 뭐 98 월드컵 때 네덜란드전 그렇죠. 그러니까 졌고 2002 월드컵 때 미국전 비겼고 네. 잘 나가던데. 그렇죠. 늘 그렇고 그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 손흥민, 김민재 다 소집했었던 그 자카르타 팔렘바. 아, 그렇죠. 그때도 우리가 말레이시아를 졌죠. 네, 한 번인가 그때가 졌습니다, 그 그때. 2차전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럴 정도로 2차전에 대한 좀 묘한 징크스가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경계를 해야 되는 면이 좀 있고요. 그리고 1차전 때 우리가 카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신경 쓰이고. 네. 그것도 신경이 좀 쓰입니다. 뭐 이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뒤에 뭐 또 얘기를 하려고 좀 하긴 했었는데 3차전보다는 2차전 때 카드를 소진하는 것도 좀 좋을 수 있죠. 그렇죠. 카드 얘기가 있다가 있습니다. 네. 네, 그때 하신 건. 그 부분 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게 많은 그렇죠. 그런 경기입니다. 자, 가장 경계해야 될 선수는 누가 있을까요? 사실 뭐 이런 팀들과 상대하면은 요르단의 어떤 기본적인 전술보다는 이런 팀들은 우리나라를 상대로 하면 내려앉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뭐 역습 한 방울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수 네. 이런 선수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요르단의 경계 대상은 무사 알타마리 1997년생 측면 공격수 이 선수인데 이 선수가 프랑스 리가 몽펠리에서 뛰고 있는데 요르단 대표팀 중에 유일한 유럽파입니다. 아, 네. 근데 이제 이강인 선수와 스탯이 비슷합니다. 음흠. 이강인 선수가 리그왕에서 뭐 한 개 골, 2개 도움 리그 기준으로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선수가 16경기 3골 1개 도움. 특히 이제 시즌 초반에 3경기 3골을 넣었거든요. 초반에 몰아치고 좀 그 뒤로는 네, 약간 잠잠한데 침묵이긴 한데 어쨌든 팀에- 파괴력이 네,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예. 한 번은 몰아칠 때는 몰아칠 수 있는 선수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선수가 뭐 킥력도 괜찮고 드리블 능력도 괜찮고 근데 지금 이 선수가 더 걱정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죠. 위치가 오른쪽 윙포워드입니다. 오른쪽 인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수비에 이제 왼쪽을 주로 공략할 선수라는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 첫 경기 때 이기 선수가 부진했고 그리고 좀 뭐 클린스만 감독의 말이 변명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좀 파울이 좀 계속 있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우려해가지고 어쨌든 조기 교체 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계속 좀 있을 텐데 바로 그 위치라는 거. 그리고 아무래도 뭐 그런 단순 부진 이런 걸 빼고 봐도 포백 네. 중에 사실 수비적으로 제일 불안한 포지션을 뽑으라고 하면 그쪽이 될 수밖에 없죠. 뭐 아, 김민재 그렇죠.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중앙이나 이런 데 있으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좀 이 선수가 직접 맞대결을 붙는 자리라는 점에서 좀 이제 이게 좀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요게 지금 클린스만 감독이 선발 라인업 짜는 데 있어가지고 감안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근데 사실 왼쪽은 지금 뭐 정해져 있잖아요. 김진수 선수가 지금 부상 아직 복귀를 그렇죠. 못했고 이기재 아니면은 설령우를 왼쪽으로 돌리냐 이건데 이제 부상 관련은 얘기 좀 연기가 됩니다. 지금 김태환 선수 부상 소식이 좀 있어요. 네, 뭐 네. 어제자 이제 훈련 소식으로는 이제 참여를 못했다고 하죠. 팀 훈련에 이제 네. 김태환 선수와 양현준 선수가 각각 뭐 종아리 피로감 느끼고 뭐 목에 약간 통증이 있다고 하는데 경기 출전 자체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이제 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뭐 일단 오늘 훈련까지 최종 훈련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황희찬 선수도 어쨌든 팀 훈련에 복귀를 했다고 하고 네. 복귀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김진수 선수 정도가 일단은 뭐 제외될 것이 유력한 멤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 선수가 1차전 때도 일단 2골을 성공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번째 골 같은 경우 그냥 팀의 네 번째 골, 네. 이 골이 굉장히 감각적인 슈팅으로 골을 넣었기 때문에 또 이제 역습 장면이었거든요. 우리가 충분히 당할 수 있을 만한 장면이기 때문에 좀 유의 깊게 봐야 될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부상 소식에 대해서 이게 뭐 말이 많은데 왜냐하면 대회 중에는 확실하게 이탈하는 경우가 아니면은 그 대표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부상 여부를 확인을 잘 안 해주는 경우들이 있고 이게 뭐 전력 노출 이런 면도 있고. 그렇죠. 그 지지난 대회 때 슈틸리케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상 얘기 기사가 나가니까 상당히 화를 냈던 적도 있습니다. 부상 아니라고기까지. 나중에는 부상이었던 게 밝혀지긴 했습니다만 그만큼 예민한 부분이기도 해서 뭐 선수들 부상 뉴스에 대해서는 약간 좀 갑론을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경기에 나오지 못할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하니까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또 주의해야 될 선수가 있을까요? 네, 뭐 중앙 공격수 야잔 알라이마트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1999년생인데 뭐 알타마리 선수와 같이 공격을 이끌고 있는 네네.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카타르 리그에서 뛰고 있는데 A매치 35경기 11개 골 넣고 있고 1차전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 박스 안 돌파로 도움 2개를 기록했고 PK 유도까지 이 선수가 해냈습니다. 네. 이 선수가 박스 안에서 움직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선수를 좀 막는 게 김민재 선수 뭐 또 이제 파트너로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마 정세경 선수가 될 것 같은데 센터백들이 좀 잘 주의 깊게 막아야 되는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공격적이 확실히 이런 결정을 지어주는 선수가 있다는 거는 좀 늘 위협적인 요소가 되는 거고요. 제가 오늘 새벽에 중계했던 경기에서 그 팔레스타인이 아랍에미리트 상대로 거의 한 1시간 이상을 수적인 우위로 뛰었는데 슈팅을 25개인가 때렸고 크로스를 거의 한 70개를 했어요. 근데 골을 한 건도 못 넣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참
그 결정력이 결국에는 좀 수준급의 팀과 그렇지 않은 팀의 좀 차이가 아닌가. 그렇죠. 그게 네. 갈리죠. 네. 그래서 한 골 넣었구나. 상대 자책골로. 네네네. 네. 그 직접 본인이 이제 골을 넣지를 못하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요르단 같은 경우에는 1차전 때도 많은 골을 넣었지만 충분히 이렇게 결정을 지어줄 선수들이 있다는 거. 요거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경계해야 될 요소다. 자, 우리 지금 부상 라인업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기존에 못 뛰었던 제외가 됐던 선수 중에서는 황희찬 선수가 일단 훈련 복귀는 했습니다. 네, 뭐 팀 훈련에 복귀는 네. 했는데 클린스만 감독이 무리시키진 않겠다는 뜻을 드러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장 선발로 뛸지는 모르겠지만 교체로는 잠시 몸을 풀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좀 무리하지 않고 아낄 수도 있긴 하겠고 오늘 만약에 우리가 이제 2연승을 하게 되면 3차전 때는 좀 여유 있게 그렇죠. 좀 스쿼드를 로테이션도 돌릴 수 돌리고. 있으니까 상대가 좀 약체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감안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황희찬 선수의 복귀는 굉장히 힘이 되고 김진수 선수는 뭐 일단 조별리그는 못 뛰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네, 그래도 이제 훈련 때 축구화까지는 신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뭐 팀 훈련에 복귀를 한 건 아니고 하지만 이제 뭐 이렇게 나아지는 상황이 괜찮다고 해서 토너먼트부터 16강부터는 나설 수 있는 상태가 될 거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밖에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약간 부상으로 훈련 참여를 못했다는 얘기가 돌고 있는 김태환 선수 종아리가 좀 좋지 그렇죠. 않다고 하고 양현종 선수도 목 부상이 있다고 하는데 자, 빨리 좀 완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차전 라인업에서 좀 변화가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는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만 감독이 일단 그 플랜에 굉장히 좀 천착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황희찬 선수 복귀 여부가 좀 변수가 될 수 있겠지만 뭐 특별히 몸에 이상이 있는 선수가 있지 않고서는 뭐 큰 틀을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지금 가장 관심 모으고 있는 포지션 역시 이제 이기재 그렇죠. 왼쪽 선수. 수비수. 1차전 때 약간 좀 공개 처형한 게 아니냐. 너무 지금 문책성 교체를 한 것이 아니냐 얘기가 있었는데 크리스만 감독이 본인이 절대 아니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저는 그냥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거든요. 네, 저도 그때 네. 퇴장 당할 뻔한 그 깜짝 놀랄만한 장면이 있었잖아요. 손으로 잡아채는. 그렇죠. 그때 보고 그냥 깜짝 놀라서 뺀 것 같은 느낌이 있고 그냥 그 경기에서 카드 관리 측면이 아무래도 있지 않을까 싶고 이 경기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상대가 내려앉고 이러면 이제 이기 선수 킥이나 이런 게 어쨌든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고려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여론을 지금 해치면서 여기까지 데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하고요. 자, 어쨌든 이 경기에서 또 하나의 관건은 이제 카드 관리입니다. 우리가 1차전 때 조규성, 손흥민, 박용우, 이기재, 김민재 굉장히 중요한 선수만 골라가지고 다섯 그렇죠. 장의 옐로 카드를 그 중국 심판이 줬는데 이게 이제 이번 대회에서 다른 경기 두 장째가 되면 그 다음 경기 못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이제 8강 끝나 없어집니다. 그 한 장 카드가. 그렇죠. 8강에서 받아보면서 중결승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 위험을 안고 가기보다는 좀 털고 가는 게 좀 좋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 경기가 딱 좋다. 그렇죠. 사실 만약에 이번 경기를 이긴다는 가정하에 3차전은 관계없이 일단 진출을 확정지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면도 있고 또 그 다음부터는 이제 토너먼트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네. 그때보다는 조별리그에서 이렇게 털고 가는 게 좋죠. 근데 이런 게 사실 뭔가 공개적으로 선수들이 이제 나서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그렇죠. 또 자연스럽게 하는 게 중요한데 지난 아시안 게임 때 그 박진섭 선수 그렇죠. 그 인터뷰를 해서 약간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했는데 또 어떻게 자연스럽게 받는지 보는 것도 뭐 일종의 재미 요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뭐 시간 끄는 앞서고 있을 때 시간 끄는 거나 뭐 이런 걸로 받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긴 한데 그렇죠. 뭐 조규성 선수 같은 경우는 골을 한 골 넣고 시원하게 우통을 벗는다든가 네. 이럴 수도 있고. 골 안 넣고 벗으면 어떻게 되지? 그것도 좀 네. 자, 어쨌든 요 카드 관리는 분명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최정예를 그러니까 16강부터는 최정예 라인업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상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사실 뭐 경계 대상 선수들도 많이 언급을 하긴 했지만 저는 크게 이길 것 같습니다. 대승 네, 저는 4대0 승리. 4대0씩이나 간다고요? 네, 우리가 1차전 때는 어쨌든 경기력이 그렇게 썩 좋진 않다가 그렇죠. 일단 수비적인 변화도 있고 이강인 선수가 이제 각성해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거의 뭐 솔로 플레이로 경기에 중요한 그 상황을 만들어냈는데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 좀 기대를 해보고요. 손흥민 선수가 조별리그 몸이 풀려야지 중요한 상황에서 또 이제 터트려줄 수 있기 때문에 대량 득점은 쉽지 않지 않을까. 저는 이 정도 선수면 그냥 선수를 찍어 눌러도 그렇죠. 세세골 차는 나올 수 있다. 네. 우리가 이제 역대 요르단과 상대 전적 A 대표팀이 3승 2무가 그렇더라고요. 네네. 기세를 좀
타야 되기도 하고 바람도 약간 섞여서. 4대0.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골을 많이 넣기는 좀 어려워서 3대0 정도. 많이 넣게 어려웠어. 3대0 정도. 네. 네. 일단 무실점을 좀 가져가는 게 중요할 것 저도 같고. 무실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네. 이미 지난 경기 때 우리가 동점을 허용했잖아요. 무려. 그렇죠. 실컷했습니다. 네. 네, 그런 상황을 좀 피하는 그런 경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